이번에 리플 커뮤니티에서 가장 뜨겁게 논쟁으로 떠오른 주제가 바로 리플 XRP 가격 일부러 눌러놨다라는 건데요. XRP 가격 억지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자체가 금융 전문가 짐 윌리 박사 측에서 인터뷰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블랙록 같은 대형 기관들이 NDA, 그러니까 비밀 유지 계약을 맺고 XRP 가격을 $3 아래로 인위적으로 눌러두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까지 오지 않은 큰 상승장을 앞두고 더 싸게, 더 많이 XRP를 매집하기 위해서라는 건데요. 심지어 XRP의 실제 가치는 7에서 $8까지라도 언급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리플 랩스 측의 반응은 단호했어요. 리플 CTO 데이비드 시어츠 측에서는 이전부터 여러 차례로 가격 억제설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라고 딱 잘라서 언급을 남겼습니다. XRP 가격이 XLM이라거나 ADA 같은 이런 다른 알트코인들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지 누군가가 뒤에서 줄을 잡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과연 누가 맞을까요? 데이터를 직접 보면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가격 흐름을 보자면은 9월 13일 XRP가 고점 $3.18를 찍고 나서 15일에는 $2.95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커뮤니티에서는 이걸 두고 이거 봐라, 누군가가 가격을 눌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고, 하지만 같은 기간 비트코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1% 넘게 하락을 했고요. 다른 주요 알트코인들도 줄줄이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즉 시장 전체의 흐름과 XRP의 흐름 자체가 크게 다르지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누르는 흐름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진짜로 누군가가 가격을 인위적으로 눌렸다면 반드시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겠죠. 하생상품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인글래스 측의 펀딩 레이트 데이터를 보면은 하락 구간에서 장기간의 비정상적인 음수 구간이 지속된 흔적들이 뚜렷하지가 않았습니다. 미결제약적, 그러니까 OI를 봤을 때 오히려 하락 중 일부 구간에서는 청산으로서 이 포지션 자체가 줄어들었을 뿐이지 담합을 의심할 만한 급격한 패턴 자체가 보이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유동성 지표입니다. 카이코 리서치 측에 따르면은 XRP의 호가 깊이, 특히 1% 범위 안의 유동성은 작년 말부터 오히려 개선이 되어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기관들 측에서 가격을 쉽게 누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오더북이 얇아져야 되는데 반대로 더 두터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조작보다는 시장이 점점 더 성숙해지고 있다는 신호로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급 구조도 보셔야 되는데 흔히들 리플이 매달 에스크로에서 물량을 풀어가지고 가격을 누른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에스크로 구조를 제대로 보면은 그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매달 10억 XRP가 잠금 해제가 되지만요, 이 쓰지 않는 물량들은 다시 재예치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 시장에 풀리는 순증량은 제한적이라는 거고, 이런 것들이 리플이 공식 보고서에서 수년째 공개해온 데이터입니다. 이런 음모론들보다 구조적인 변화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미국 SEC 측에서 현물 ETF 규정을 완화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도 멀티 자산 ETF에 XRP가 포함될 가능성이 열렸죠. 또 리플이 발행하는 RLUSD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이더리움과 리플 레저의 네이티브로 올라갔고요. 이런 것들이 단순한 가격 억제설보다도 훨씬 더 직접적인 가치 상승 요인이 되어줄 겁니다. 다만 XRP의 가격 자체가 지루한 흐름들을 보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가격 억제설은 현재 리플 커뮤니티에서 상당히 이전부터 오래도록 살아남은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관들 측에서 조용히 물량을 매집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다, 이 추측 자체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들여다봤을 때 최근에 XRP 가격 하락 자체가 이 다른 코인들과는 크게 별반 다르지가 않았었고, 펀딩 레이트라거나 미결제약적, 유동성 같은 이런 지표에서도 인위적인 담합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히려 지금 중요한 건요, 이 ETF랑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제도권 편입이라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 서사겠죠. 가격이 눌린 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결국에 시장은 이 변화를 따라간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는 음모론에 흔들리기보다는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는 이런 습관과 원칙 있는 전략을 지켜가는 게 훨씬 더 큰 힘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사 채널에서 바라보는 전망은 장차 리플 XRP가 이더리움을 꺾고 시가총액 2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그리고 XRP 이 둘 중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떤 코인이 미래의 승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유롭게 영상 하단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단순하게 가격만 두고 본다면 과거 성과가 이더리움이 더 화려했습니다. 1만 달러를 넣었다면 이더리움은 수천만 달러로 불어났고요. XRP는 수백만 달러로 커졌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는 누가 과거에 많이 올랐나가 아니라 앞으로의 구조적인 성장 동력이 어디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먼저 이더리움의 현재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이미 현물 ETF가 미국에서 승인되고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 제도권 자금들이 실제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앞으로 스테이킹 기능이 포함된 ETF까지도 열릴 가능성이 거론이 됩니다. 또 기술적인 로드맵 측면에서는 더 머지로서 지분 증명 체제로서 전환한 뒤에 올해 초에 뱅쿤 업그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레이어 2 수수료를 크게 낮췄고요. 최근에는
팩트라라는 새로운 업그레이드까지도 추진이 되면서 확장성과 효율성을 계속 보강하고 있는 상황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이더리움은 여전히 웹3 생태계의 핵심 플랫폼으로서 성장 여지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XRP를 바라볼까요? XRP에서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금융 인프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고 빠르고 저렴한 국경 간의 송금 그리고 글로벌 결제망 대체라는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죠. 과거에 미국 SEC 소송으로 한동안 발목을 잡혔었지만 2023년 판결을 통해서 거래소를 통한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지위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 SEC와의 분쟁이 사실상 종결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거친 상황인 거고 이제 XRP는 ETF 심사도 대기 중이고요. 스테이블코인 RLC를 통해 가지고 실제 금융권과도 연결되는 이런 실험까지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두 자산의 토크노믹스 차이를 짚을 필요가 있겠죠. 이더리움은 EIP 1559 이후에 네트워크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일부가 소각되면서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디플레이션 자산으로서 불리고 있죠. 반면에 XRP는 발행량이 1000억 개로서 고정이 되어 있고 리플이 월 단위 에스크로를 풀고 다시 재잔금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마다 아주 소량이 소각되긴 하겠지만요. 공급량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활동이 곧 공급 감소로 연결되는 반면에 XRP는 고정된 총량 안에서 유동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핵심인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돈이 실제로 어디로 움직이는지 봅니다. 이더리움이 이미 ETF를 통해서 미국 자본시장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 반대로 XRP는 DBS,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전통 금융기관과 손을 잡고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자산을 리플 넷저 위에서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죠. 예를 들어가지고 RLUSD 기반으로서 머니마켓 펀드를 토큰화하면서 대출까지도 연결하는 실험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코인 가격 차트가 아니라요. 실제 금융 인프라의 백엔드로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바로 잡으셔야 될 오해가 있는데 종종 커뮤니티에서 XRP는 ISO 20022를 통과를 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만요. 사실상 ISO 2002는 특정 코인을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이 금융 메시지 표준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리플이 이 표준을 지원하는 결제 네트워크랑 실제로 연동되고 있다는 점인 거지 이 코인 자체가 통과했다는 식으로서 과장하는 것은 정확하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시라면은 이런 구도를 분명히 이해하셨으면 하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웹3랑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자본시장 ETF 유입을 먹고 성장하는 자산입니다. 반대로 XRP는 글로벌 결제랑 토큰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라는 이 금융 백엔드를 차지하려는 자산입니다. 누가 더 좋으냐라는 질문보다는 각자의 영역이 다르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이더리움이 ETF랑 업그레이드 모멘텀에서 강할 수 있겠지만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XRP가 금융 시스템과 제도권 인프라에 편입이 되면서 진짜 잠재력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에서 바라보는 거는 이더리움은 웹3의 중심 무대고 또 XRP는 글로벌 금융의 숨은 엔진이라는 거 이 두 개가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트랙에서 달리고 있다는 거 현명한 투자자분이시라면은 이런 흐름들을 이해하시고 또 포트폴리오 안에서 역할을 나눠서 가져가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전반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지금 비트코인 사이클의 끝자락에 와 있는 걸까요? 최근 애널리스트 케빈 스벤슨 측에서 비트코인의 포물선형 상승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언급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정점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 그 직전까지는 극도의 강세장이 펼쳐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남겼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투자자로서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하나씩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물선형 상승이 뭔지부터 풀어볼게요. 가격이 직선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가팔라지면서 곡선이 휘어 올라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마치 썰매가 언덕 꼭대기를 향해서 가속도를 붙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마지막 구간에서는 가격이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치솟고 사람들의 심리도 아직까지 더 오른다 이런 기대감에 휘말리게 되는 바로 이 순간부터 기회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순간이겠습니다. 하지만 막바지인지 과연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요?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고기를 잡아드리기도 하지만 이 고기 잡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4가지 주요 지표가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적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따로 메모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MVRV Z스코어 지표인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현재 시장 가격이 과거에 사람들이 실제로 산 가격 대비했을 때 얼마나 비싼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사이클 꼭대기에서는 항상 이 수치가 과열 신호를 보여주기 때문에 반드시 참고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 홀드 웨이브입니다. 이 오래 보유하던 코인보다 최근에 매수한 코인 비중이 커질수록 시장은 과열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 짧은 보유 구간 비중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생상품 시장 펀딩비를 보셔야 돼요. 롱 포지션이 과도하게 몰려가지고 펀딩비가 높아지면은
단기 조정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과거 사이클 상단에서도 펀딩비 과열이 빠짐없이 나타난 바가 있었죠. 그리고 네 번째, 현물 ETF 자금 흐름과 스테이블 코인 유입인데요. ETF로서 자금이 꾸준히 들어오면은 현물 수요가 받쳐주고 또 거래소로서 스테이블 코인이 대규모로 들어오면은 알트코인 랠리의 불쏘시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최근에 24시간 동안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무려 16억 달러, 역대 최대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이 유입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이제 알트코인 이야기를 말씀드려볼까요? 과거 사이클마다 패턴은 비슷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이 치고 올라가요. 그러다가 속도가 줄어들면은 자금들이 이더리움 같은 이런 대형 알트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중형 알트, 그리고 마지막에는 밈코인이나 테마코인, 김치 프리미엄까지 여러 가지 불꽃놀이처럼 올라갔다가 지금도 ETF 승인, 규제 변화 같은 제도권 재료가 더해지면서 이런 순환 구조가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게 있는데 바로 막차 리스크입니다. 이 사이클 마지막 구간에서 가장 많이 몰리는 사람들이 바로 초보 투자자분들이에요. 가격이 이미 가파르게 오른 뒤에 뒤늦게 따라잡았다가 정점에서 큰 조정받고 몇 년 동안 고통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반복이 됐었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필요한 맞춤형 실전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원칙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목표가에 도달하면 반드시 분할 익절하셔라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전체 자산의 최소 20에서 30%는 현금으로 남겨두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레버리지는 기간과 손절 라인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으려면 절대 그냥 쓰지 마세요. 그리고 매주 체크할 루틴들도 정해두면 좋겠습니다. 온체인 MVRV, 그리고 홀드 웨이브즈, 그리고 ETF 자금 유입들, 스테이블코인 순 유입까지도 이 네 가지를 꾸준히 볼 줄 아셔야 되고, 네 개가 동시에 과열을 보이면 속도를 줄이고 또 한두 개만 과열이 되면 변동성에 대비하면서 대응하는 시기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신사 채널에서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브리핑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전용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고 있고요. 결국에 우리는 지금 포물선 상승이 언덕 꼭대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점이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여러 가지 지표들이 그 방향을 가리켜주고 있죠. 기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기회는 줄기되 막차는 타지 않는다는 원칙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의 매매는 기대감이 아니라 계획과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셔야 되는 거고, 이제 구독자분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장을 기회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위험이 더 크다라고 보시나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알트코인으로 단타를 해서 과연 수익이 날 수 있을까? 이 단기 매매를 정말로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내가 괜히 하는 건 아닐까? 이 욕심은 있지만 동시에 불안감 때문에 쉽게 발을 들이지 못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죠. 사실 단타가 위험하다, 알트코인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유, 그 대부분은 무리한 고점 추격 매수랑 몰빵 매매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매수한 매수 단가가 이미 상승했을 때 매수했기 때문인 거고, 이 부분들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크게 다치죠. 하지만 낮은 곳에서 뛰어내린다면 크게 다칠 일이 없겠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바로 이런 겁니다. 큰 비중으로 이미 올라가 버린 자리, 거래량이 몰리면서 고점 구간에서 무리하게 뛰어드는 거, 그렇게 진입하시면 3에서 5%, 10%이 수익이 나더라도 욕심 때문에 수익 실현을 못하게 되시죠. 눈앞에서 가격이 크게 오르는 걸 보고 한순간에 1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수익 난 거 보고 더 오르겠다, 지금 팔면 손해일 것 같다, 더 들고 있자,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불과 5분 뒤에 또 하락이 시작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 팔걸, 괜히 안 팔았네, 역시 단타는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런 후회감이 남습니다. 결국에 만족할 수 있는 구간이 왔음에도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매도를 놓치면 의미 없는 매매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종합방에서도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하셔야 되는데, 내가 예전에 리플에서 손해봤으니까 이번엔 단기로 한 방에 회복하자,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마음들이 결국에 매도 타점을 놓치게 만드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비중을 10%, 15%로 딱 정해놓으시고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에 걸어두는 원칙 매매를 반드시 지켜주셔라. 이 원칙만 잘 지키셔도 생각보다 단타는 단순해집니다. 단기 종목으로 한 방에 500만원, 1000만원 벌려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30만원, 50만원씩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마음도 편하십니다. 항상 욕심보다는 실속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결국에 투자시장에서 오랜 시간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최근에 리플 XRP 가격 자체가 이 단기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상당히 강력한 모습이죠. 큰 거래량과 강력한 온체인 매수세를 바탕으로서 저항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본격적인 급등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한마디로
저점에서 매수하시고 또 고점에서 매도하는 수익을 실현하는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내 계좌 수익을 늘려나가고 계좌를 풍성하게 하시면서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서 시드를 늘려나가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방 통해서 분할 매수 타점 말씀드렸던 저점 구간 3,850원 라인에서 매수 체결이 완료됐고요. 실제로 이번에 미리 걸어놓은 매도 타점 4,200원 선에서 매도까지도 체결 완료가 되면서 리플 커뮤니티 회원분들께서도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수익이 체결되어 있더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단기적인 눌림목이 발생을 했고 RSI 지표상으로 과매도 저점 구간인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4,100원 라인에서의 매수 타점까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정확하게 단기 저점 라인에서 분할 매수가 칼같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현재 이 물량에 대해서는 적당한 매도 목표가 걸어놓으면서 또 다시 단기로서 수익을 볼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리플 XRP 중장기 비중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져가실 때 단기 물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수 매도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보시면서 시드를 늘려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급등이 시작되면서 큰 거래량 그리고 온체인에서의 고래들과 기관들의 큰 매수세가 감지가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급등 패턴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신사 채널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 방통해 가지고 재빠르게 공지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고 또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에 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 자체가 이 비트코인이 상승보다는 바닥을 다져주면서 개인들 물량을 점점 먹어가는 모습이에요. 단기 수익에 목이 마른 개인들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나머지 알트코인 단타 장세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인데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차트로 바로 보이실 겁니다. 또 여기서 반대로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어떨까요? 바닥을 다지고 이제서야 비중 자체가 커지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들 물량을 세력들이 가져가기 위해 가지고 본격적인 알트 장세가 나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알트를 사게끔 장세가 연출되고 나서 알트들이 고점까지 상승하면 또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시장 흐름을 미리 간파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기 타점방 통해서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로서 수익까지도 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이더리움이 꺾였다라고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거는 이더리움 계열의 알트코인인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레이어2 관련된 테마의 이더리움 확장성 테마라거나 디파이나 합성자산과 안정성 관련된 테마들, 그리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뜰 거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마의 코인들 위주로서 현재 시세가 단기적으로 크게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반드시 매도 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시장 자체가 40에서 50% 크게 상승하는 시장이 아니라요, 짧게 단타로 치고 빠지면서 그래도 5%, 또 많으면 10% 이 정도 수익 내고 바로 매도하셔야지 그 다음 종목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매도 타점을 정해두시고 목표가에 걸어놓고 그리고 나서 주무시면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수익이 나 있고 계좌 잔고가 올라가 있는 경험들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참고하셔야 되는 점 중에 하나가, 내가 걸어둔 매도 타점이 체결됐다는 거는 시장이 상승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체결이 됐다는 뜻인 거고, 여기에서의 후속 판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후속 테마 코인을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은 그대로 현금 비중을 보유할지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시장이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면은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후속 매수 타점으로 바로 진입하셔라 말씀을 드릴 거고, 저희는 무조건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종목 한 개 수익 실현됐다라고 해서 매번 똑같이 후속 타점 종목 드리는 게 아니라요, 시장이 오히려 꺾일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후속 타점 드리지 않습니다. 현금 비중 보유하시도록 하면서 시장이 눌렸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다시 매수 타점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고 또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